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터뷰를 다녀왔어요. 제가 인터뷰 문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시장이 좋을 때 인터뷰 문의가 과도했었죠. 거의 들어오는 문의 중에 1-20%만 다닌 게 예전에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반면에 최근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 문의가 폭감을 했죠. 거의 뭐 예전에 10분의 1 이 정도까지 폭감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나가서 뭔가를 말씀드리기가 돌덩어리가 얹혀 있는 것처럼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왜 나갔냐면은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부동산에 관심이 꽤 많으셔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요즘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둔촌 주공을 좀 다녀왔거든요. 둔촌 주공이 전세 시장의 일단 흐름은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헬리오시티 입주 때랑은 좀 다르네요. 원래는 입주를 하면은 입주하는 단지가 전세가가 무너져야 되는데 검단 신도시처럼 흘러가요. 그러니까 둔촌 주공 자체는 수요가 괜찮아요. 가격 대비 신축이란 메리트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수요자 장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고 계신 조합원분들이랑 수분양자들이 막 쉽게 처분할 마음이 없어요. 처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이 여러 개면은 거기 입주권이나 이런 걸 던져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고, 이게 분양받을 때 8사 기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폭락 주장하시는 분들이 악성 미분양 나고 여기 분양받으면 폐가망신한다고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경쟁률이 3점 몇 대 1이 나왔어요. 4대 1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10억이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댓글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안 믿는 분들도 많으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기꾼이라고. 근데 이거는 현실인데 제가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은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단 데미지가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조심스러운 게 둔촌주공 데미지를 논하기 전에 시장이 이미 좀 조용해져 있습니다. 7월달이 피크, 8월달, 9월달 되면서 굉장히 조용해져 있고, 8월달은 6,000건, 그리고 9월달은 4,000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느려져 있고, 이게 매수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망설여요. 매도인 분들은 이미 망설이고 있었어요. 매도인 분들은 5월달 이후로 계속 망설여요. 뭘 망설이냐, 이 가격에 팔까 말까. 근데 또 생각보다 집 살 사람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매수인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고는 싶은데 무섭고 좀 기다려보고 싶은, 근데 이 기간이 오래되면은 혹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자체 분위기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조용한 상태에서 둔촌주공 입주가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 입주가 만약에 영향이 없어도 조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합세가 유지가 되면은 둔촌주공 입주의 영향은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헬리오시티 때는 시장을 6개월 동안 수도권 자체를 멈춰 세웠어요. 왜? 수요, 유동성을 다 빨아들였어요. 그때 거래량이 3,000건 밑으로 깨져버렸었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시장이 꽤 괜찮았는데 갑자기 눌려버리니까. 그리고 그 전에 9.13 대책. 근데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이미 시장 침체, 적은 거래량에 어느 정도 적응한 시장이 둔촌주공 입주장의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의견은 데미지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보합 정도로 지나가고 둔촌주공 입주가 끝난 다음에 시장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가서도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제가 타 채널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요즘 얼음공장님 요새 부동산 투자해도 돼요? 라는 질문을 안 들어요. 어차피 라이브나 강의에서는 그럴 마음이 있는 분들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하고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방법, 어디, 타이밍, 계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하루에 한 번 이상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는데도 이게 뭐 전화기든 오프라인이든 부동산 투자 좀 해도 돼요? 거래처가 있으니까 이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금 뭐 강의 접수 기간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저랑 동의하신 부분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아무도 투자를 생각하지 않을 때,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야지 좋은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 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다릴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비관론, 그러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설명은 매우 똑똑하게 들려요. 그건 저도 생생하게 경험을 한 거고, 전 하우스푸어 책을 읽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시장을 좋게 보는 낙관론자들은 뭔가 뇌피셜이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것도 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하려고 타채널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은 투자 자체가 어려워요. 다주택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대출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집을 사지 마라 다 망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 말이 틀렸음이 지금 지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만약에 이제 시장에 좀 많이 관심이 있던 분들이 아니라도 지난 1년 동안만 봐도 그분들 말이 다 틀렸다는 게 드러났고, 둔촌 주공도 하지 말라고 얼마나 노래를 부르셨어요.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이 10억이 넘게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누구 하나 설명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 이분들 지금도 전월세로 가라는 거잖아요. 댓글을 부탁드려요. 매매 말고 여러분 부탁이에요. 사라 마라 이거 말고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전월세로 가면 어떤 선택이에요? 그게 매매는 좀 뺍시다. 뺄 수는 없는 건 아는데, 매매는 어차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댓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매매 가격에 다 미쳐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뭐 저도 채널 운영하니까 할 말 없고, 전월세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잖아요. 뭐 너 그대로 뭐 거기 머물러 있어, 부모님 댁에서 움직이지 마, 뭐 고시텔로 가,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가, 아니면 아파트로 가지 마, 아니면 전월세로 가, 이 얘기인데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집 산 사람 망한다, 집 사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법의 단어예요. 집 사라 그러면 욕을 먹고, 집 사지 말라 그러면은 칭찬을 듣는데, 집 사지 말라는 말 대신에 너 그냥 전월세에 살아 이러면 또 욕을 먹어요. 그 뭔가 하라 그러면 어차피 이게 제가 저 힘이 빠질 정도요. 되게 논리적인 걸로 많이들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냐면은, 예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날려먹은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 1년이 되게 값진 거거든요. 지금은 전월세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전월세를 정부가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시장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전월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월세도 계속 올라가는 판이고, 전세도 계속 부담감이 심해지는 판이에요. 그럼 이건 좋다고 쳐요. 전월세로 들어가셨는데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올려주면 되지 않냐고요?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당해봤으니까. 저희 집이 25년 3살이 했거든요. 월세는 내는데 반드시 한계가 있거나, 또는 내 일상생활을 희생해야 돼요. 전세도 올려주는데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강제로 이사 가야 돼요. 반드시 더 안 좋은 급지로, 또는 더 구축으로. 이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인생의 다운그레이딩, 뭔가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제 한평생 동안 겪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월세를 들어가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전월세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만기 때. 아니면 전월세가 만기가 끝나면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렴해지면 또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투자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아니라, 지금은 생존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될 때예요. 너의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래? 월세야 전세야 매매야? 물론 매매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못하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뭔가 생각하고 계획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월세로 들어갈 때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전세로 들어갈 때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저는 이게 지금 반드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대출을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만기 때 대출이 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때 미리 준비된 사람만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대출은 나쁜 거다, 가계부채 때문에 다 망한다, 이러면 또 망설인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안 변해요, 부동산이, 시장은.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지역이나 아파트가 수요가 정말 없는 곳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가능할 때 해놓는 게 좋은 분위기예요. 지금 시장이 둔촌주공이 지나가고 나면은
정부가 아마겟돈급의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도 있어요. 현 정권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건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이 더 내려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집을 가지신 분들이 팔 분들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지금도 힘들고 더 내려가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요. 전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제공자도 이제 부족해질 거예요. 월세도 많이 올라가는데 월세 제공자도 좀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은 예전에 깔려있던 다주택자를 녹여먹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이분들이 망하는 건 보기 좋겠지만 이분들이 계속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은 망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못 쓰는 집이 되고,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된다고 해도 결국 그거는 매매예요. 물론 그게 전세 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요새 안 한다니까요. 요새는 거의 실수요장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만큼 실수요장으로 만든 정부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히 나중에 재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시장이 하락할 때 투자를 안 했다고 해도 이거랑은 달라요. 그때는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거지, 지금처럼 다주택자를 소멸시키거나 다주택자가 시스템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전월세 공급을 갑자기 늘릴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가진 카드는 몇 개 없어요. 전세 자금 대출을 완전히 손을 보거나, 그러니까 지지율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데, 역대 정권 중에 이번 정권이 전 처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좀 제가 얘기한 그 과정 속에서도 이미 좀 손을 대셨고, 그래서 이제 월세가 이제 아마 미쳐 날뛰는 시장, 그게 또 당분간 버티겠죠. 그 다음에 또 유럽이나 미국처럼 매매가랑 연결이 되고 신규 공급은 더 줄어들고 부자 동네는 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고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게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부자들은 더 신이 나겠죠. 진짜 엄청 비싸질 거예요. 부자 동네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동네 특히. 그리고 중산층은 더 힘들어지고 내수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서민분들은 진짜 이게 내가 이게 먹고 사는 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회생, 파산 이쪽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뭐 그렇겠죠. 다 안 좋아질 건데 지금 일단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현 정권이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겠다, 이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부동산 결정은 돈이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내가 얼마나 돈을 불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남냐, 어떻게 덜 안 좋은 걸 선택하냐, 이 고민이에요. 잔인한 시장이에요. 제가 각자 도생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욕하자란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말 심각해요.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누가 부자가 되냐가 아니라 누가 안 망하냐의 게임으로 지금 돌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기 돌리고 둔촌주공도 확인하고 다니면서 이 둔촌주공 여기도 얘기 들어보면 놓친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왜냐면 관심을 워낙 많이 가졌는데 너무 그때 무서웠으니까. 그분들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때 선택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시간을 한동안 기다려야 만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생존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둔촌 주공을 선택한 분이랑 그때 이미 알고 있고 선택이 가능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을 여러분이 가서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잔인한 거죠. 너무 잔인한 거죠. 왜냐면 둔촌 주공 청약 이후에 더 대출을 틀어막고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2년 이내에 이미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